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7일자 9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이고요. 보시죠. 월요일 지난주에 이제 롤오버 한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롤오버 한 다음 걸로 됐고 23일 화요일에 딱 이 갈색 두 개의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였고 월요일은 쭉 빠졌다가 이 갈색 레인지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올라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갈색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있었던 다시 볼까요? 어디 갔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위아래에 여기 이 고점과 여기 있는 저점으로 만들어진 위에서 내려와서 튀어 올라왔을 때의 61.8% 해당하는 선이 71.68선이고 50%에 해당하는 선이 73.94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갈색 선이고요. 그래서 그 갈색 선에서 지금 현재 이 밑에 있었던 70.08 라인, 이 핑크색 라인과 73.94 라인 또는 74.27 라인이 작은 레인지를 형성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50% 선에서 되튀어서 내려왔고 여기 있던 12월 저점 12월 저점에 해당되는 핑크라인 이전의 핑크라인과 이 빨간색 두 라인의 레인지에서 밑에 쪽 핑크 로어 리밋하고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50% 또는 50%보다 조금 위로 간 14.27 라인이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되튀어나와서 여기서 반등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월요일에 쭉 시작은 빠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73.94 라인까지는 못 닿고 다시 내려와서 이 중간쯤에서 세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다시 튀어 올라서 74.27 레인지까지도 뚫고 올라가나 보다 했더니 다시 결국은 세트를 74.27 라인 근처에서 했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받고 목요일 날 쭉 빠져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밑에 갈색 라인도 뚫고 내려와서 이 밑에서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 여기까지 닿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위에 갈색 안쪽에서 세트를 됐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상승해서 올라갔다가 72.91로 끝나고 세틀도 72.7 몇이었나요? 그 정도에서 세트를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렸고요. 그리고 그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고 여기 74.27 더블 저항 받았죠. 더블 저항 받아서 내려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온 게 컨펌이 된 상태고 원래 그려져 있었던 이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여기서 걸쳐 있고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서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위쪽이고요. 여기에서도 걸쳐 있고 여기서 그 갈색 라인에서 지지 받았을 때도 더블 지지 받은 걸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걸치고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27 라인과 70.08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으로 레인지 형성된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0.08하고 73.94, 74.27까지 간다고 해도 4달러 안쪽, 4달러니까 웃기지만, 4달러 안쪽, 바깥쪽, 여기에서 이 4달러 레인지에서 지금 거의 5월
8일부터 뭐 7일이라고 하면 7일일 수도 있겠죠. 5월 5일 이후에 8일부터 쭉 4달러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조금 빠지나 싶더니 다시 올라가고, 이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조금 치고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안쪽 레인지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뭐 러시아 오일은 조금 판매량이 좀 빠진 걸로 일단 통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통계가 나올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더 많이 팔렸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고, 적게 팔렸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이 그냥 꾸준하게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공급을 받는 그 매수처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중국과 뭐 인도 뭐 이런 곳들이 계속 그 공급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동이 없고, 그 이외에 새로 다르게 중국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물량들이 조금 못 미치고 그러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조금 변수로 작용할 게 이라크에서 오는 그 크루드 오일이죠. 크루즈 에리어에서 오는 이라크 석유를 터키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루트가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2달째 다시 재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지금 거부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재개가 되면은 또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날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좀 더 오일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74.27을 위로 넘어서 깨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눌리는,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왔었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눌려서 좀 더 밑에 70.08이 깨지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70.08, 다시 말해서 70 라인은 심리적 저항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0 라인도 쉽게 깨지기 어려운,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74,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 트렌드 라인이 그렇게 강한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인지 무브 할 때에 이런 트렌드 라인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제는 어떻죠? 마지막이죠. 여기 이 이후로 가는 트렌드 라인을 그릴 게 없죠. 저 위에서부터 뭐 내려오는 이런 거를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와야 뭔가 그 트렌드 라인에 영향권에 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이 그려진다. 근데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떻습니까? 이 밑에 있는 패러렐 채널이랑 뭔가 비슷한 각도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대로 가면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거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 트렌드 채널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서 60, 그래서 뭐 50까지 떨어진다? 그건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은 여기까지 오면 다시 그릴 텐데, 뭐 그런 거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 이후엔 더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이 크게 상관없이, 레인지 무브로 계속 쭉쭉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70, 74 레인지 안에서 계속 갈, 한 뭐 2, 3주 정도는 적어도 더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울 거 지울까요? 이거 지우고, 이건 아직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죠? 뭐 다운 트렌드 채널도 그대로고,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은 나중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열로 연결된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패러렐 채널이 같은 각도를 유지해서 다시 패러렐하게 익스텐드드 되게 그려야 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릴 때를 위해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놔두겠습니다. 다음에
ES 볼게요. 자, ES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매크로가 지배한 한 주였죠. 뭐 그리고 그 매크로 지배한 한 주도 트리거는 엔비디아 실적,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플러스 엔비디아 실적이 영향을 받았던 LLM AI, 뭐 랭귀지 모델이죠. 그러니까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LLM AI 관련돼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런 그래픽 칩들 뭐 이런 거 많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수요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여기에도 대해서는 또 이제 따로 말씀드릴 것들이 많은데 뭐 제가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것을 지금 동영상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테크만 보면 매크로가 그렇게 지배를 해버려서 다른 그 나스닥 주식들까지 이제 동반으로 상승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NQ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NQ가 많이 오르면서 뭐 NQ 상승 이후에 오늘 그 이후에 어제는 오르지 않았었던 나스닥 종목들까지 동반으로 상승을 하게 해버렸죠. 뭐 여기에 대한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데트 실링을 그 데트 실링에 대한 뭐 그런 논의가 잘 해결되고 있다 뭐 이런 좋은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뭐 해석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없진 않겠지만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PC가 발표됐는데 PC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경기 전망이 좋다. 뭐 최소한 좋지는 않더라도 나쁘지 않다. 리세션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기대를 부추길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가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고 굉장히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의 결과다. 그래서 금리가 또 올라간다. 그럼 금리 또 올리게 되면 금리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또 장에는 안 좋다. 뭐 이게 사실은 믹스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금요일 날. 이 얘기는 제가 다른 그 게시물에서도 올렸지만 커뮤니티 그 페이지 찾아보시면 유튜브 커뮤니티 그 유튜브 제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들 드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언제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가 버블인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버블이 뭐 굉장히 글로벌하게 뭐 큰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즐기시지만 항상 언제 빠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ES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월요일 빠졌고 월요일 빠졌지만 일단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뚫고 올라가서 좀 빠지는 상황이었죠. 어쨌거나 뭐 그 종가는 빠졌을 뭐 거의 차이가 안 났지만 일단은 양봉이지만 이 밑에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고가도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화요일에 완전히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포인트는 사실은 얘를 빼고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줬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나 싶었는데 더 내려와서 결국은 이 트렌드 라인 지난주에 그려놨던 거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서까지 4110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좀 그 장이 마감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엔비디아 영향 받으면서 덩달아서 ES도 조금 올랐죠. 엔비디아도 ES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거의 도지가 난 상황입니다. ES는.
NQ랑은 굉장히 다르죠.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모든 주식들 빵 튀어 올라갔을 때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5월 5일에 금요일 날 빵 튀어서 올라간 거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금요일장 여기서 튀어 올라간 거. 금요일장들이 빠지더라도 다시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린 거에 근접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나 싶었는데 다음 주 되면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오른 상태로 여기에서 거의 닿아서 여기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상태에서 끝났어요. 15분봉 보시면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조금 올라다시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살짝 오른 상태에서 끝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치고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갭 하락을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오토 빼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들이 있고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 얘랑 얘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은 뭐 다시 그릴 텐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사이드 왼쪽으로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트렌드 라인이 하나 둘인데 세 번째부터는 의미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레인지를 무브한 것으로 만들어진 업트렌드 다운트렌드 라인은 세 번째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전에 비트코인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머릿속에 놔두시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여기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당연히 4202.25 라인도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새로 프라이스 레벨 그려줄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확 치고 올라갔으니까 5월 5일 날 치고 올라갔을 때도 그 다음에 확 빠지진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간 정도까지 내려왔었다가 이렇게 레인지 무브 보이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시 퉁 치고 올라갔으면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모멘텀 받고 쭉쭉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다시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스 레벨이 워낙 강하게 저항을 받았었던 프라이스 레벨이기 때문에 일단 뚫고 빠졌다가 다시 뚫었다고 할지라도 이 4202 라인에서 멀리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준다고 해도 이 안쪽으로 눌릴 거고요. 뭐 다른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짜리는 여기에 레인지 무브의 세 번째는 큰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 만약에 내려온다면 내려올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클 거고 여기서도 그래서 한 번, 두 번 다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S는 한번 금요일날 확 올라갔지만 이 정도 4202 라인에서 다음 움직임을 보고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여기서 저항선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레인지 안에 다시 갇혀버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로 다시 들어와서 레인지 무브를 갈 거냐 아니면 이 레인지를 결국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레인지 또는 상승 상승 트렌드로 갈 거냐를 다음 주 중에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나스닥의 NQ죠. 자, NQ 보시면 일단 목금만 본다면 목금에서 여기에서 지금 트렌드 위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 하나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프라이스 채널 둘을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 프라이스 채널은 사실은 이 두 개와 이 밑에 이 트렌드 라인과 패러렐한 이 두 개로 만들어진
위에 있는 연결선으로 만들어진 프라이스 채널이죠.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입니다. 패러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올지라도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워낙 오늘 모멘텀이 좋아서 금요일 모멘텀이 좋아서 치고 올라갔죠. 하지만 그 전에 월요일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정도로 금요일 날 음봉이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이 라인 걸쳐서 올라갔고 여기서 여기서 살짝 올라가서 여기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오르다가 다시 쭉 내려오게 빠지는 이 기준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3,740.75 라인에서 거의 저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날 수요일은 더 내려와서 지난주에 이미 그려져 있었던, 지난번에 이미 그려놨던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으니까,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테크의 정확한, 테크 어널리시스의 잘 맞아떨어지는 정직한 그런 장이었다가 엔비디아 튀면서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빠져서 내려왔다가 올라가 시작점이 그러니까 그 장이 갭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그 시작점이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다시 튀어 올라간 상황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튀어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튀어 올라간 거는 ES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선도 아니고 이 선도 아니고 이 선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이 오늘의 고점에 해당을 됐죠. 뭐 여기 그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니들이 튀어나온 거는 크게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보시죠. 이게 14,391인데 얘는 14,368이니까 아직 많이 못 미쳤죠.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가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렇게 해서 끝났지만 실제로 이거를 깨고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끝난 거지 뭔가 여기에서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끝난 게 아닌 거죠. 15분 봉에서 마지막 2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이 종가의 큰 의미를 고점에 큰 의미를 주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여기에까지 올라왔다. 여기 파란색으로 만들어졌었던 프라이스 레벨까지 올라왔고 이 프라이스 레벨까지 올라온 것이 무슨 어떤 테크 영향을 받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매크로 영향 받아서 그냥 튀어 오른 것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워낙 이게 높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크게 튀어 오른 얘가 있지만 크게 튀어 올라서 이 전을 크게 튀어 올라서 고점을 만든 거와 크게 튀어 올라서 고점을 만든 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더 치고 오르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오르고 여기 깨고 올라가는 게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크게 올라간 예가 없습니다. 내려온 건 있어도 여기서도 했어도 여기는 이 레인지 안쪽에 있어서 튀고 올라간 거지 이렇게 신고점을 역사상 신고점은 아니고 로컬 신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길어도 그렇고 여기서도 길어도 이 안쪽에 이 밑에 있었고 여기서도 튀어 올라도 얘랑 거의 비슷하거나 했지 이렇게 튀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뭔가 신고점을 막 만든 경우는 경험상 테크 어널리시스의 그런 룰상 되튕겨져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일단 시작은 되튕겨 나올 확률이 되게 크고요. 아무리 매크로가 지배를 하고 매크로가 워낙 강하다고 할지라도 또 지금 금요일 저녁 이후에 장 끝난 이후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데트슬링 토크 자체가 잘 굴러가고 있지 않아서 또 주말에 어떤 식의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락을 하고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뭐 그게 또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또 날아가겠죠.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 올린 것처럼 데트실링이 이유다. 여기서 막 이렇게 치고 여기서 내려오고 지난주에 치고 올라가고 했었던 게 데트실링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몰리고 그 몰리는 와중에 그나마 지금 금이나 비트코인들보다 더 안전자산이 나스닥 기술주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그런 기술주들의 웨이트, 그 가중치가 워낙 특정 종목에 몰려 있어서 그 특정 종목에 몰려 있는 이유로 ES보다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훨씬 더 강하게 나간다. 그래서 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지난주부터는 ES랑 완전히 괴리되었습니다. 차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만큼 기술주들이 또 한 번에 우르르 빠지면 쭉 또 빠져서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렇게 NQ랑 잘 나가고 코릴레이션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코릴레이션이 깨지고 골드랑 코릴레이트도 되고 있죠. 근데 골드가 5월 8일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5월 6일 이때쯤부터 빠지고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새로 그린 뭐 여기에서 못 올라가고 있죠. 5월 17일 이후로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고 더 빠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22일, 23일 양봉 만들었지만 수요일에 다시 빠지고 NQ 그 난리치고 오늘 미국 이퀴티 다 막 그 난리를 쳤는데도 못 올랐죠. 뭐 이게 무슨 그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비트코인의 정체성 자체가 골드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있었던 이 로우 레벨 25884 25884의 레인지 얘도 25889네요. 여기에서 저항받는 상황이고 여기는 여기서 새로운 레인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레인지가 너무 이렇게 리들리들로 구성됐으니까 뭐 이 정도 뭐 얘가 누구죠? 26,100 정도 레인지로 봐줘도 될 것 같고요. 26,100도 가능하고요. 26,100 그래서 뭐 이 레인지 정도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뭐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해도 여기서 이 밑으로 더 밑으로 25,884 밑으로 더 빠져서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이 안에서 또 삼각형이 있었고 여기 삼각형 있었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에 걸릴 거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거에 또 저항받을 거고 그 위에 28,438도 저항받을 거고 첩첩산중이고요.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레인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은 레인지 무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죠. 뭐 여기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더라도 그 주말에 이렇게 갔다가 22일 날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받고 떨어졌고 더 쭉 빠져서 내려오는 것 같더니 여기서 다시 튀어 올랐지만 다시 그 밑으로 빠져서 저점을 맞추고 다시 올라와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이 레인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드릴 말씀이 테크 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매크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퀀트지만 매크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소개하는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매크로가 이렇게 지배를 해버리면 알고는 끄는 게 맞고, 테크 어널리시스도 그냥 뭐 되튕겨 나오는 리바운드 포인트 정도만 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도 테크로 잡기에 어려운 정도의 모멘텀이 걸리면 그건 답이 없죠. 그래서 그런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테크가 항상 100% 맞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크는 항상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믿어주시고, 다음 주도 무슨 테크가 지배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영역 안에서 그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생겼고, 그 큰 모멘텀에 크게 장이 영향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반등이 있을 것이고, 반등 반락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반등 반락에도 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에서 좀 더 주목하셔서 관찰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아 놓으시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그 장의 느낌이 어떤지 트레이더로서 그 올린 글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커뮤니티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크게 참고가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프레딕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다 내린다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확률 몇 퍼센트, 내릴 확률 몇 퍼센트라고만 말씀드리지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제 동영상을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많이 재미를 보신 분도 있고 많이 잃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더 나은 트레이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개별 주식, 특히 제가 다루고 있는 테크 주식들이 아주 난리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내일 올리는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도 많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